l'OFI Interactive fonctionne grâce au soutien de nos membres à travers les cotisations. 반갑습니다. 오퍼레이터 여러분. 현 상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 배치돼 있던 99명의 트라이컴 간첩들이 색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죠.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라저. 저도 33%만 믿는데요. 전황에 본격적인 변화가 생길 조짐으로 보이긴 합니다. 99명의 트라이컴 간첩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평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하도록 하죠.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미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캐릭터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트라이컴은 이 상황을 군사적인 충돌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컴은 군사적인 침공이 아닌 다른 침공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라이컴은 초한전, 즉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수단 방법뿐만이 아니라 표적도 가리지 않아요. 트라이컴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이 작전은요, 예전 소련의 Active Measure라는 작전을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됐습니다. 이 Active Measure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나, 에이즈 괴담, 둘, 서독 정부 붕괴 작전, 셋, 친소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설립 정도 들 수 있겠는데요. 위의 세 가지 작전 성공 사례는 트라이컴 정보부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되어서 우리나라를 향한 침공에 적용됩니다. 하나, 에이즈 괴담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및 사드 전자파 선동이 됩니다. 둘, 서독 정부 붕괴 작전은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전이 됩니다. 셋, 친소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설립은 여러분들도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다시피 친중 시민단체 및 친중 정당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 친중 반국가 세력들은 곧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각제를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 내각제는 사실상 트라이컴의 내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저는 순수한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역사에 대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컴의 두 번째 표적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판, 영화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관련 범죄율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컴은요, 약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화학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화학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라이컴의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트라이컴은 우리나라의 금융, 정치, 언론 등등 모든 정치 시스템들을 오염시켰습니다. 놈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이 높은 작전이에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트라이컴은요, 주로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그들의 이권을 장악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트라이컴의 뜻대로 움직이는 괴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개인의 망상입니다. 오케이? 개인의 망상, 다음과 같습니다. 망상 속에서 트라이컴은 화교를 상당수 포함한 다양한 특수부대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을 오염시킨 뒤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작된 선거 시스템을 통해 선출된 괴뢰 정치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과 이권 관계가 얽혀있는 금융, 언론, 심지어는 공수처와 경찰까지도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상하 좌우와는 일절 상관이 없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의 트라이컴 간첩들이 색출됐다는 소식은요, 그야말로 나라가 뒤집힐 만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트라이컴과 교류하는 모든 나라들이 뒤집혀야 돼요. 근데 대형 언론들은 인용보도를 하지 않네요. 왜일까요? 인용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소식의 크레덴셜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소식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알리거나 크레덴셜을 인정하면 안 될까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소식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가장 먼저 부인해야 하는 엔티티는 미국입니다. 중국인 수십 명을 미국 기지에 압송했다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면요. 미국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부인해야 정상입니다. 김어준 선생님께서 암살자 내러티브 내놓으시니까 미 국무부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김어준 선생님의 발언에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은 이상합니다. 중국도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부인했나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2024년 12월 17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부인합니다. 선관위가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래요. 에? 글쎄요. 채용비리 부패 1200건, 사무처장 핸드폰 증거인멸. 더 많은 거 다들 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선관위가 하는 말을 100% 믿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공수처와 경찰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공수처와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움직여야만 할까요? 제 망상 속에서 말입니다. 차이컴과 모 친중 괴뢰 정당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전. 그 화학전과 화학 물질, 즉 무기죠. 그레이 마켓의 이권 관계가 공수처와 경찰에게까지 얽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반국가 세력은 괴뢰입니다. 중괴. 우리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두도록 해요. 장갑 끼고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모두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평준화가 됐을 겁니다. 그럼 상황 브리핑 해볼까요? Let's go to work. Здесь капитан база, оперативная группа. Подскажите, кто применял оружие 저 유럽에서 정책 연구하면서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니 애초에 어떤 걸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장담은 못하죠. 쓸데없이 희망에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라서요. 먼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임프레임 상에서 제가 꼽은 가장 중요한 시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18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를 통해 당선됩니다.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역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를 통해 당선됩니다. 이때 유관 확인과 개표 참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선 개표기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음모가 밝혀집니다. 서울지검 특수 1부는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누구누구를 잡았다. 이거는 지들끼리 뒷구녕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차이컴 정보국 요원이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일 이쁜 여직원 데려갑니다. 저는 이때부터 외국의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로비만이 문제였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같은 해 2003년입니다. 회사에서 필리핀으로 전자개표기를 수출합니다. 다음 해 2004년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왜? 하나, 필리핀 선관위가 시험을 해봤는데 99.9995% 이상의 개표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둘, 집계 결과 이중 입력 방지 기능이 없다. 셋, 개표 집계 결과의 감시 추적 상황 출력 기능이 없다. 넷, 이 기계는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수치를 알아낼 수가 없다. 다섯, 이 기계는 값을 추가 입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이게 개표기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병신이잖아. 2018년 이라크에서 또 걸립니다. 콩고에서도 걸립니다. 미국이 경고도 했어요. 한국 개표기 쓰지 말라고.
부정선거 머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품 비리, 러비 행위 일치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죠? 부정선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따구 기계를 가지고 한 선거 결과는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필리핀, 이라크, 콩고 선관위는 제정신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선관위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선관위는요, 충격적일 정도로 썩었습니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볼 텐데요. 선관위에서 뭐 증거인멸 시도하고 그런 거는 따로 찾아보세요. 같은 채널 보면은 이 조목조목한 거 다 짚어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신변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선관위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점, 선관위원장들은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퍼레이터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선관위 대가리를 맞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비리를 수사하면 그건 자살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시스템, 이거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채용 비리. 채용 비리로 자기 새끼들 낙하산 내준 것도 문제인데 이 채용 비리에 섞여서 들어온 사람들의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10년간 1200여 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고요? 1200여 건의 부정채용 중에 간첩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섞여 들어옵니다. 제가 만약에 트라이컴의 공작관이었다면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제가 볼 때 채용 비리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대량의 부정채용을 일으켜서 그 숫자 속에 섞어서 들여오는 전술이죠. 세 번째 문제점, 선관위 직원들 중에 10%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자들입니다. 이거는 2007년 국감에서 장모 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어떤 엔티티냐 하면 말이죠. 전공노와 전교조, 민노총의 가맹단체입니다. 오케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하위 엔티티라고요. 민주노총 말이에요. 민노총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아젠다를 띠고 있고 전 민노총 간부들은요, 실제로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민주노동당이 있고요.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이 됐고요. 통합진보당은 부정선거를 했다가 걸린 적이 있고요. 2014년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습니다. 부정선거 및 내란선동을 하는 빨갱이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놈들의 밑에 있는 조직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자들이 우리나라 선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예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잔인하게 척살을 당했겠죠.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문통이 등장합니다. 문통 대선 때 육안으로 확인했나요? 개표 참관 했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시간이 흘러 2019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버닝썬 사건을 맡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봐요. 버닝썬 클럽은 말이죠. 린사모라는 콜사인으로 알려진 한 대만 출신 아줌마의 나와바리입니다. 이 콜사인 린사모의 남편은요, 퇴직 경찰들하고 도박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사업체가요, 트라이컴 정보부의 공작금을 만드는 캐시카우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원래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정보부 공작금 마련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류 테이트를 CIA 애셋으로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중국 쪽 지분이 상당 부분 있는 버닝썬 클럽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윤희했어요. 버닝썬 클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대충 큼지막한 것만 볼까요? 성매매, 알선, 도박, 탈세, 약 유통, 성관계, 몰카, 환각, 물실, 투여매, 약 투여, 성폭행, 약 공급. 이거 뭐 하는 클럽이에요? 약과 성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약과 성이 같이 팔려요. 번들 상품이라고. 가학 영상 촬영 및 증거 인멸팀 운영. 이거는 라디오 낫에도 안 나올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고급 번들 상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소방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경찰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은 얼마나 심한지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차이컴 정보부의 공작금 마련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망상합니다. 그리고 이 이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낙전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권관계에 얽혀있는 정치인들은 이 오퍼레이션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을 했겠죠. 어떤 활동? 2023년 모 정당은요, 약 수사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모 정당의 모 의원은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현재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 같은 모 정당의 일부 의원은 심지어 이태원 사건마저도 약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고 약 수사 때문이래요. 10월 29일 당일 경찰이 약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의 온 신경이 약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했다. 이 정당은 왜 이렇게 약을 좋아할까요? 왜? 제 망상 속에선 말이죠. 차이컴 정보부가 화학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약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했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낙전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권관계에 얽힌 정치인들은 중괴가 되어서 차이컴의 화학전 오퍼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정치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망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착되어 있는 괴뢰 정치인들과 괴뢰 경찰들의 약점도 잡아놨겠죠. 윤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고 무리스럽게 윤을 처치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이 맞다면 괴뢰들은 윤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임박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2020년 3월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오퍼레이터 여러분 이제 감 오시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망상 감 잡히시죠?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이 선관위 연수원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자, 굳이 개방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요? 선관위 연수원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라고? 어쨌든 개방했습니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이 연수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2020년 4월 15일입니다. 21대 총선이 있었죠. 나무 위키만 보겠습니다.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음모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방어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타임프레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2023년 7월입니다.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10년간 1200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를 계기로 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인 엔티티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우리 조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근데 선관위는 서버 데이터의 5% 미만만 제공했죠. 뭐해, 다 까야지. 야동 숨겨놨어? 누가 봐도 정보를 은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에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의 취약점을 확인한다 이런 명목으로 몰래 백도어 해킹 툴을 심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4년 12월 2일입니다. 그날 가나에서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망상이에요.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는 말이죠. 2010년도부터 중국의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 쪽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 때문입니다. 중국은요, 가나에서 불법으로 자원을 캐 먹다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좀 반중 성향이 있어요. 이번 가나 대선 또한 친중 대통령이냐 친미 대통령이냐 가르는 대선이었어요. 사실상 당연히 중국에게는 민감한 문제겠죠. 중국의 입장에선 말이죠, 가나의 대선 조작을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책 연구하던 사람이고 이건 망상입니다. 정책 연구자의 망상 속에서 12월 2일 가나 대선의 사전투표 데이터를 우리나라 선관위가 원격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때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모종의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때 정체불명의 해커들을 포함한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들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꼭 중국 국적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국정원은 2023년에 심어놓은 해킹 툴을 통해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극비 라인을 통해서 윤에게 전달이 되고 12월 3일 23시 드디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용산에 있던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특수부대가 이미 움직였음을 알아채고 바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좀 보시죠. 오퍼레이터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중대한 시국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현 정부는 사실 지난 9월부터 적극적으로 낌새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 비상계엄은 결코 국민을 억압하거나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액션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오직 반국가적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이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국가를 위협해온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들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탑티어 특수부대 영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군과 특수부대는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화이트햇 작전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일시에 여러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139 공수특전여단, 정보사, 방첩사 등이 움직였죠. 연수원, 과천청사, 관악청사, 민주당사 등으로 교류했습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장소는 연수원이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연수원 작전을 디자인했다면 총격전, 수류탄, 방화 정도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저항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봐요. 이때 90에서 99명의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들이 검거가 됐겠죠. 이거는 현행범으로 잡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감춰진 채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송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중괴 간첩들이 알아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보가 중괴들한테 새 나가고 트라이컴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디자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괴들한테 지시를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쯤 이 90에서 99명의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오키나와 미군 기지 내부에 있는 미 해병대 감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백을 했다고 전해지죠.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지 왜?
자, 그러면은 가나 대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망상 아닌데요. 가나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 후보가 대선 패배를 사인하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12월 4일) KBS를 포함한 복수의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도 계엄군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하다가 12월 23일 시사인 단독 보도로 연수원 직원이 감금됐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중계들도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트라이컴 오퍼레이터들이 활동 중이라는 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개인적인 망상을 오퍼레이터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망상은 자유 맞죠? 아직? 지금쯤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트럼프 팀에게 전달이 됐을 거고요. 트럼프는 지금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발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선관위 연수원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대조해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상이었고요.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침착하게 stay tactical 하세요. 우리 저화력 오퍼레이터들과 고결한 가치관을 공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의 텔레그램 톡방 The Truth Complex로 초대드립니다. 젊고 신사적이면서 날카로운 정신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리고 3개의 특별하게 캘리브레이션된 AI들이 매일같이 양질의 인사이트 컨텐츠들을 업로드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합류해서 다른 오퍼레이터들과 교류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tay tactical.